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14번째 시간이고요. 풍선 탐포법 시행 후에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 발생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율 신현우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신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연구원, 저희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환자는 2010년 알코올성 간경화와 2011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1년 5월 31일 21시 3분 토혈을 주증상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혈압은 80에 50, 맥박 126회, 의식은 혼돈 상태였으나 자발운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활력 징후는 1시간마다 측정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분압은 20으로 정상 수치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22시 13분 내시경을 시행하여 식도정맥류 출혈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식도정맥 결차술을 시도하였으나 병변 부위에 섬유화 변성이 동반되어 중단하였습니다. 23시 10분 식도정맥 결찰술 대신 풍선탐포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는 상하지 억제대에 결박된 채 응급실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00시 32분 의사 A는 1시간 간격으로 활력 징후를 체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시 호흡곤란과 구토를 호소했으며 대사성 산증이 발생되었습니다. 2시 2분 이산화탄소 분압은 17로 감소되었습니다. 4시 50분 호흡이 멈춰 기관삭관을 시행하였습니다. 5시 심정지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5분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습니다. 호흡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없었으며 위보호제 주사를 처방하였습니다. 2011년 6월 9일 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하였습니다. 3일 뒤 호흡이 멈춰 SB 튜브를 제거한 뒤 기관삭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후두경 조명이 어두워 교체한 후에 기관삭관이 완료되어 10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소송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4가지입니다. 법원은 시술 및 경과관찰상 주의 의무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환자 약물을 투여한 과실과 응급조치의 지연 과실은 불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술 및 경과관찰상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결찰술 또는 내시경 주사 경화요법 등 다른 수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풍선탐포법을 시행한 경우 예방적 기도확보 조치가 필요하며 시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활력 징후 등 관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풍선탐포법 후에 병변 부위의 출혈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다른 수술을 고려하지 않았고 기도확보 조치가 미흡했으며 활력 징후 측정에 소홀한 점 등을 보아 의료진은 풍선탐포법과 경과관찰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풍선탐포법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풍선탐포법의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환자의 약물을 투여한 과실의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다른 환자 이름이 기재된 주사기를 사용하여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같은 종류의 이 보호자가 당긴 주사기로 사용되지 않고 반납된 주사기를 이용한 것이며 적절하게 처방된 약을 투약하였으므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다른 환자의 약물을 투여한 과실을 불인정하였습니다. 응급조치 지연 과실의 쟁점입니다. 환자 측은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SB 튜브와 후두경 조명 교체 등으로 기관삭관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은 SB 튜브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튜브를 제거하고 기관삭관을 시행하며 임상에서 기관삭관 도중 후두경 교체는 조명이 어둡거나 길이가 짧은 경우 주로 교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호흡이 멈춘 다음 기관삭관을 완료하고 약 5분간 심폐소생술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환자의 호흡이 돌아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응급조치의 지연 가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풍선탄포법을 시행한 후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입니다. 뇌원 시 적절한 처치 미 시행한 부분의 재발방지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그에 맞는 처치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 경과관찰 소홀에 대한 재발방지는 환자의 활력 징후 확인이 필요하며 경과관찰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후 지혈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는 환자의 이상 증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부작용에 대한 예방조치야 발생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내 측면입니다. 의료인 교육이 미흡한 부분의 재발방지는 시술 방법 및 안전한 시술 방법에 대한 의료인 교육 시행과 직내보고 등 의료인 간의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의료인 교육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는 안전한 시술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의료 분쟁, 소송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사실 법원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눈에 띄었었던 건 다른 환자 이름이 기재된 주사기를 사용해서 처방되지 않은 약을 이제 투약했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 좀 먼저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라는 사건이 좀 들어왔는데 이런 사건들을 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판례에서 이렇게 환자 이름이 바뀐 주사기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좀 드물게 봐서 저는 좀 달랐었거든요. 이거는 어느 분께 먼저 말씀을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 이렇게 주사기 바뀌는 그런 사건 근데 이게 사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실 이 환자 사태에는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네. 법원에서도 불인정하긴 했는데 그거를 먼저 얘기하시니까 이 보호제를 처방한 거가 새벽 5시인데 이게 심폐소생술 후 호흡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정지 후에 위 보호제 주사를 처방했다라는 게 이게 프로세스상 이재 교수님 필요한 조치인가요? 이게 다른 사람 이름을 주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처방 전에 넣은 건지 다른 사람 이름이지만 필요한 걸 넣은 건지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프로세스상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 보호제를 처방할 수 있죠. 이후에 멀티 오르간 페일러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소화기관 내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지만 약 자체는 같은 약이라고 해서 아마 법원에서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저기 투약 관련돼서 이게 최근에 모바일 기기하고 바코드하고 해서 환자하고 약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몇몇 병원들에서 쓰고 있으면서 그런 오류는 뭐 줄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투약이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였던 것 같고요. 이 환자에서 근본적으로 뇌 손상이 발생된 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탄폰법 시행 후에 잘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환자는 사실은 탄폰법 한 이후에 이게 기도 관리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사실은 풍선 탄폰법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삼은 거는 법원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판례 부분은 상당히 의료진이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경우거든요. 앞서는 그 환자가 흥분된 상태라서 내시경 시도를 못하고 아예 풍선 탄판법만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경우고 이 환자는 오자마자 1시간 10분 만에 내시경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하고 혈찰수를 시도를 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여기서 법원에서 이야기한 다른 방법은 최근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이 의사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한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풍선 탄폰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담당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와가지고 한 이후에 기도 관리가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나중에 환자의 호흡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 못하고 심폐소생하고 환자 상태는 안 좋아지고 이런 과정들로 이제 가게 된 부분인데, 그러면서 아마 보호자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소송과 진행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앞서 이제 다른 식도정맥류 과정을 보면은 이 담당 의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려고 진행했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건도 비슷하지만 의료사고 판결을 보면 인과관계 판단을 안 해놓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 측에서는 한 대여섯 가지의 과실을 주장을 하고 이제 환자는 사망을 했거나 식물인간됐다 그러면은 과연 어느 것 때문에 됐는지, 또 두 기각을 했을 때 환자는 사망을 했는데 이런 과실도 없고 저런 과실도 없고 저런 과실도 없다면 최소한 뭐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판결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인과관계에 대한 판결을 제대로 안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을 그냥 두리뭉실 섞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4시 50분에 호흡이 멈췄고 기관사건이 잘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5시 10분 후에는 심장이 멈췄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한 2시간 정도 잘못돼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또 왔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차라리 더 이상 거기서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멈췄다고 하고 기관사건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모르는데, 여기서는 또 이 기록상을 봐도 기관사건 하는데 그래도 1분이라도 걸렸을 텐데 이게 퉁쳐가지고 사실 그냥 한꺼번에 다 한 걸로 하고, 또 기관사건을 했으면 10분 사이에 경피적 산소 옥시미터 가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뭘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기관사건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이벤트를 본다면 앞에보다는 요 한 10분 사이에 한 게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을 우리가 비난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 판결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그 의심을 살 때는 있어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인정이 됐으니까 넘어간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4시 50분부터 5시 사이에 이 응급처치가 제대로 됐는지, 또 그 후에는 판결을 보면은 5시부터 5분간 심폐소생술을 또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4시 50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응급처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추정되는 아마 이때 이랬을 거다라는 건 어느 분이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이 케이스가 보여지는데, 이제 그 자세한 추정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 현재 이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케이스가 왔으면 심폐소생술이든 이런 거를 했을까, 기관사건을 했을까, 이런 게 조금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알코올성 간경화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런 그 식도정맥류 생기고 거의 이제 자연스럽게 의료기관으로 응급실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는 경과 중에 있는 분인데, 응급실로 와서 막 억지로 호흡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는 분을 이제 못 돌아가시게 해서 지금 침울인간 상태로 결국 몇 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 프로세스일까? 이런 생각이 지금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본인의 의사를 미리 표현했거나 가족들의 의사를 표현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응급실 내에서 이제 DNR 오더 같은 거, 이 정도 상태 되면은 사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연명의료 중단법이 된 다음에는 본인이 미리 의사 표현 안 했으면 전체 가족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DNR 옛날에는 2명의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됐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처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죽음의 과정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관리가 안 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이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6월 11일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 1일? 그러니까 응급실 지금 이제 신하일 변호사님이 호흡 멈추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 6월 1일 날은 호흡이 멈춘 걸 확인하고 구강에 저기 협인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기도 사건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이야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는 입원이라든지 경과상에서 뇌 손상이 발견이 되고 거기서 다시 또 환자 저기 어레스트가 나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한참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 뒤에 거는. 근데 이제 6월 1일 날 이 호흡기 멈추고 심성하고 심폐소생술 했을 때 이미 뇌는 상해져 있었지 않았겠냐는 그런 가능성은 있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뭐 DNR을 받고 이렇게 하기가 그 당시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응급실이 그 당시에서는. 그러니까 50분에 호흡 멈추고 기관 삭관을 5분 이상 지난 다음에 했으면 이미 뇌는 많이 손상돼 있지 않았었겠냐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시는 것 그렇게 같아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당시에 지금 아무리 이제 알코올성 강경화라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런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하시나요? 똑같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거의 사망하실 수 있는 말기 단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럴 때 심폐소생술을 할지 여부를 DNR 나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한 상태로 오면은 이런 경우에 기관 삭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미리 DNR을 받은 상태면은 저희들이 기관 삭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기관 삭관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전에 이제 지혈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은 저희들이 시술을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삭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전에 이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까지 했던 부분으로 생각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호흡 4시 50분에 멈췄는데 기관 삭관으로 해서 5시에 심장정지 확인, 그러니까 10분 만에 심장정지가 이 확인이 부분에 됩니다. 대한 기술은 일단 먼저 확인한 거는 호흡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기관 삭관을 한 거고 아마 이때 이 간호사의 기술 순서대로 좀 이게 기술이 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당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헐지라든지 거기서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신정지구를 신전대에서 모니터링하는 상태에서 리듬이 없으니까 심폐소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이벤트에 대한 정확한 기술은 사실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 사건도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